오늘 준비한 자동차는 아우디의 Q4 e-tron입니다. 이 아우디의 Q4 e-tron은 벌써 국내 시장에 출시된 지 1년이 다가오는 그런 차입니다. 그 사이에 국산차 수입차를 막론하고 다양한 전기차가 한국에 출시가 됐거든요. 과연 Q4 e-tron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자동차일까요? 저는 신화섭이고요.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열심히 시승했는데 2023년형 Q4 e-tron이 사전 계약을 시작했다네요. 다행히 스티어링 휠과 휠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바로 주행거리와 보조금입니다. 저희가 찾아본 정보에 따르면 새로운 Q4 e-tron은 1회 충전 시 4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더 희망적인 건 저온 주행거리가 함께 늘어나면서 예전에 못 받았던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서울 기준 약 3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Q4 e-tron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를 처음에 사진으로 만나봤을 때 저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만도 한 게 이 그릴을 보면은 한 손가락 길이만한 크롬 라인이 정말 무수하게 많이 있고요. 이쪽에 있는 주간주행등도 상당히 화려한 그래픽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범퍼 형상도 전기차 치고는 상당히 과격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거 좀 이 정도 차급에 이 정도 컴포트 SUV에 너무 과한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물을 놓고 보면 다행히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우디 특유의 단정함이 더 잘 드러나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그릴인데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사실 이 그릴이 더 이상 이렇게 많은 공기를 빨아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디는 이 싱글 프레임 그릴을 자신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남겨놨습니다. 아우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LED 조명이잖아요. 그렇게 크고 비싼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우디 특유의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 위쪽에 주간주행등도 화려하게 장식이 돼 있고 이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만한 LED 모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가운데 두 개만 불이 들어왔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 4가지 정도 프리셋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아우디의 메인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됐습니다. 자세히 안쪽을 살펴보면은 마치 잠자리의 눈처럼 정말 무수히 많은 광선이 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향등을 켜놓고 다녀도 맞은편에 딱 차가 오는 부분만 꺼주는 그 기능이 이 차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양쪽에는 실제로 뚫려 있진 않지만 이렇게 마치 공기가 많이 흡입될 것 같은 장식도 만들어 놔가지고 차가 좀 너무 단순해 보이지 않게 그렇게 잘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아우디는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도장 품질이나 단차 이런 것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어긋난다거나 아니면 튀어나오거나 이런 부분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Q4 e-tron이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지 1년이 됐고 해외에는 그 이상 판매되다 보니까 생산의 노하우가 많이 쌓였고 그렇다 보니까 조립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겠죠. 자, 옆면에서는 전기차 특유의 듬직한 비율이 특징입니다. 일단 옆에서 보시면 어떠세요? 확실히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드시나요? 이 차는 실제로 현대차 투싼보다 전장은 4cm가 짧은데 휠 베이스는 오히려 1cm가 더 깁니다. 바퀴 사이가 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옆면에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앞바퀴가 235-50, 뒷바퀴가 255-40 사이즈가 탑재가 됐습니다. 장착된 타이어는 브릿지스톤의 투란자 에코입니다. 투란자 에코 같은 경우에는 회전 저항을 줄여가지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를 늘려줄 뿐만 아니라 이 생산될 때 투입되는 원료의 양도 적어가지고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는 정말 전기차에 적합한 타이어라고 합니다. 뒷면도 앞이랑 옆이랑 마찬가지로 아우디 특유의 디자인을 잘 살려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많은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는 점을 아실 수 있겠죠? 자, Q4 e-tron의 최고 출력은 150kW, 204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1.6kgfm라고 합니다.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벤츠 EQA보다는 살짝 최고 출력이 높고요. 이 듀얼 모터 모델밖에 안 들어오는 볼보 XC40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만한 차량 비교를 해보자면 기아 니로 EV랑 최고 출력은 같지만 최대 토크는 Q4 e-tron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앞쪽에 있는 보닛을 열어놓긴 했지만 사실 이 차의 모터는 뒷바퀴 쪽에 있습니다. 이 차는 후륜구동 모델이거든요. 그동안 아우디가 전륜구동차랑 전륜구동 기반 사륜구동차를 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우디가 이전에 언제 후륜구동차를 만들었나 하고 살펴봤더니 무려 R8, R8 다음으로 처음 출시된 후륜구동차라고 합니다.
자, 이제 트렁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넉넉한 적재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일단 수치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2열을 접지 않았을 때는 520리터 정도, 2열을 접었을 때는 1490리터에 달하는 적재 공간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래쪽에 커버를 열어보면은 꽤 또 넉넉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아래도 거의 한 이 정도, 한 반뼘을 넘어가는 정도의 깊은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들어있는 이런 충전 케이블을 비롯해서 뭐 요즘같이 비가 자주 오는 날씨에 좀 신을 수 있는, 갈아 신을 만한 여분의 신발 같은 것도 저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커버를 한 단계 더 열면은 또 은근히 깊은 적재 공간이 나옵니다. 이만큼 제 팔꿈치까지 다 들어갈 정도의 꽤나 깊은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이에요. 확실히 아우디가 이 모터나 배터리류들을 양쪽 바퀴 사이에다가 이렇게 몰아 넣으면서 무게중심을 맞췄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쪽에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로운 공간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의자를 다 접어서 1490리터에 달하는 적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차박이나 차에 누워서 휴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실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단 실내 첫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진으로 봐왔던 그 디자인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많은 차에서 봐왔던 아우디의 디자인 그 자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에 Q4 e-tron을 독일에서도 탔고, 작년에는 제주도에서도 탔고, 오늘은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타고 있는데, 탈 때마다 느꼈던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이 수납 공간입니다. 일단 여기 당장 보이는 컵홀더 2개는 당연히 있고, 이 센터 콘솔 아래쪽에도 공간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쪽에 센터 콘솔도 충분히 깊게 마련되어 있어서 물병 넣으면 뭐 물병은 우습게 그냥 하나 들어가고요. 도어 포켓 아래쪽에도 물이 들어갈 만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넓다고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도어 앞쪽에 물병이 들어갈 만한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한 750ml 짜리 조금 큰 페트병도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글러브 박스도 충분히 깊을 뿐만 아니라 열리는 각도도 크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두운 상황의 실내 분위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모터그래프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실내를 어둡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실내를 쫙 가로지르고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랑 이 도어 트림 쪽에 불이 들어와서 상당히 실내 분위기가 은은하게 고급스럽죠. 이 라이트 색상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 테마로 꾸밀 수 있고, 당연하겠지만 개별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쪽에 있는 이 도어 트림 쪽에 있는 표면등, 이 대시보드 앞쪽 라인에 있는 라인등 모두 각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색상을 설정할 수 있고요. 총 30가지 색상, 보라색부터 흰색까지 총 30가지 색상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실내 소재는 사실 엔트리 모델인 만큼 그렇게 많이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몸이 닿는 부분이나 손이 닿는 스티어링 휠, 이런 부분에는 고급 가죽을 꼼꼼하게 둘러놔가지고 꼭 이런 대시보드도 가죽은 아니지만 푹신푹신한 소재로 마감을 잘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되게 부드럽게 처리를 잘 해놓은 모양이고요. 이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블랙 하이그로시, 반짝거리는 검정색으로 마감을 해놔가지고 이게 은근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정말 시트 구성도 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을 때 데일리카로 컴포트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시트가 적용된 것 같고요. 엉덩이 앞쪽, 뒤쪽, 등받이까지 해가지고 총 6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시트고요. 요추 받침대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으로 움직이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스티어링 휠은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 급의 차들이 대부분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하는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합리적인 구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반적인 내연기관 SUV랑 시트 포지션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운전대를 잡고 이 앞을 봤을 때 대시보드가 상당히 낮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시원하고요. 이 차가 보닛이 그렇게 길지 않은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지금 시트를 최대한 낮춘 상태인데도 보닛의 끝부분이 거의 보여가지고 운전할 때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 디자인이 조금 작은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뷰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른 화면을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화면에 지도를 크게 띄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의 취향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정말 커다란 크기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계기판에 눈길이 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주행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11.6인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잡고 앞을 보고 있을 때 살짝만 시선을 내려도 여기 화면 끝에서 끝까지 정확하게 빠르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되게 직관적이에요. 라디오 듣고 싶다? 라디오. 설정하고 싶다? 설정. 차량. 이렇게 좀 직관적인 메뉴를 큼직큼직하게 만들어놔서 상당히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놨고, 물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C타입의 USB 단자가 이쪽에 2개 있고요. 옆에는 12V 소켓도 하나 있고, 이쪽에는 무선 충전기까지 있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시는데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앞좌석, 운전석은 키가 183cm인 제가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세로 맞춰놓은 상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릎 공간이 주먹이 2개 반이 들어갈 정도로 넉넉하죠. 그리고 2열 의자는 확실히 1열보다는 많이 높은 느낌이 납니다. 딱 이렇게 기대고 앉았을 때 시야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앞쪽, 옆쪽, 위쪽 전부 다 뻥 뚫려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 공간도 넉넉하고 머리 공간도 넉넉한데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안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앞으로 접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탁 걸려버리죠. 여길 당긴다고 해서 시트가 더 뒤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건 조금 아쉽네요. 진짜 시트가 한 이만큼만 리클라이닝 됐어도 훨씬 더 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장거리를 갈 수 있었을 텐데. 수납 공간도 어마어마합니다. 1열이랑 거의 비슷해요. 일단 운전석 뒤쪽에 이렇게 망이 있죠. 이 망이 운전석에도 있고 조수석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옆쪽에서 아까 극찬을 했던 페트병이 들어가는 컵홀더가 여기에도 있어요. 그리고 도어 포켓 아래쪽에 수납함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내리면 나오는 암레스트에도 컵홀더가 2개가 또 있습니다. 뭐 이 밖에 USB-C 타입 충전 포트도 2개가 마련됐고, 이 아래쪽에 12V 소켓도 앞자리랑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전자제품들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뭐 패밀리카로 사용되는 SUV인 만큼 에어벤트 당연히 있고, 이쪽에서 온도 설정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차에 탄 다음에 뭐 버튼 누르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브레이크만 밟으면 차가 깨어나고 운전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기어 레버를 아래로 당겨서 주행을 시작하면 됩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오, 확실히 회전 반경이 좁다는 게 진짜 느껴져요. 이게 사실 큐포이트론만의 특징은 아니고 폭스바겐 그룹의 MEB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탑재된 차량들의 공통점인데, 회전 반경이 10.6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늘 촬영에 같이 온 회사차 XM3랑 아까 비교를 해봤는데 바퀴가 더 많이 돌아가는 게 눈으로도 보이고, 그만큼 돌아가는 만큼 이 차가, 이 머리가 좀 더 빨리 돌아간다는 느낌이 확실히 운전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주차장에서 이 차의 좁은 회전 반경을 느껴봤지만 또 실제 도로에서 느끼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1차선, 2차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왕복 4차선 도로면은 유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확실히 회전 반경이 좁다는 건 느낄 수 있었고, 사실 회전 반경이 좁다는 게 지금처럼 유턴을 할 때만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이 주차할 때, 좁은 골목길을 다닐 때, 이럴 때 회전 반경이 좁다, 스티어링 휠이 많이 돌아간다는 건 확실히 장점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인상적인 거는 승차감입니다. 지금처럼 노면이 잘 정돈된 이런 데를 지날 때는 진짜 승차감은 나무랄 데가 없는 정도입니다. 지금 약간 한 60km 정도 되는 속도로 빠르게 과속방지턱을 넘어보고 지금도 요철을 계속해서 건너고 있는데, 물론 이 도로가 파여 있는 만큼 물리적인 충격을 모두 없애주진 못하지만 그런 충격을 넘을 때 나는 불쾌한 진동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잘 감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과속방지턱에 올라갈 때는 좀 푹신하게 풀어주는 느낌이었다가 과속방지턱에서 내려올 때는 다시 단단해져 가지고 이 2차, 3차 충격을 줄여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막 마냥 부드러워가지고 막 출렁출렁 거리는 그런 느낌은 결코 아니고요. 확실히 서스펜션이 이 차의 거동에 있어서 그런 불쾌한 움직임들을
억제해준다. 지금도 이렇게 쿵 쿵 쿵 상당히 전둔되지 않은 노면을 계속해서 건너고 있는데도 우수한 승차감을 발휘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런 편안한 승차감 뿐만 아니라 전기차 특유의 가속 성능까지 더해지니까 상당히 차를 편안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kW의 최고 출력, 204마력 정도를 발휘하거든요. 노멀한 최고 출력이랑 컴포트한 승차감이랑 더해지니까 이게 답답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여유롭다, 부드럽다, 이런 느낌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 차의 공식적인 제로백 성능은 8.2초입니다. 근데 제가 쟀을 때 7.9초에서 8.1초가 나왔으니까 이 종이에 나와 있는 페이퍼 스펙보다는 확실히 이 차의 성능이 조금 더 높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그렇게 밟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걸 압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60km까지도 재봤어요. 60km까지는 3.9초에서 4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 정도 가속력이면 일상 주행은 물론이고 뭐 고속도로에서 추월하는 상황, 아니면 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급가속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그 정도의 수치입니다. 자, 이제 앞쪽에 좀 깊은 코너가 나와가지고 이 차의 핸들링 성능은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꽤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는데도 확실히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있는 전기차답게 뭐 차가 바깥으로 밀려나간다든지 뭐 그런 느낌은 별로 나지 않고 있죠. 확실히 승차감이 마냥 편안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확실히 이렇게 좀 거치게 코너를 몰아보니까 잘 든든하게 지지해준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무게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디 측에서 설명하기를 이 차의 무게 중심이 일반 세단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 키가 큰 SUV인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덕분에 세단 수준으로 낮은 무게 중심을 발휘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거칠게 몰 때도 좀 더 안심하고 이 차에게 내 몸을 맡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된 것도 아니고 창문 유리 두께가 막 두꺼운 것도 아닌데 실내가 의외로 정숙함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노면 소음이 상당히 많이 억제가 되고 있고 풍절음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옆차가 지나가는 소리만큼은 실내로 어느 정도 들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실내를 설명하면서 이 앞쪽 시야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운전할 때도 확실히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이 양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 크기도 좌우로 넓고 위아래도 넓어가지고, 근데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여기 가운데 있는 룸미러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이 뒷유리 전체를 보여줄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딱 뒷유리만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몇 센티미터만 좀 더 좌우로 길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보기에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제 느낌이 그렇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 보조 장치까지 같이 함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선은 뭐 당연히 잘 유지를 해주고요. 아우디인데 앞차랑 간격도 우수하게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제가 더 칭찬하고 싶은 거는 이 앞쪽에 위치한 거대한 AR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카메라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앞차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앞차의 뒷바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초록색 줄을 하나 그어주고 있어요. 실제로 앞차의 위치에다가. 그래서 이 차가 앞차를 인식하고 있는지 앞차랑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직관적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약간 차선을 제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오른쪽 차선에 붙으면은 차선 위에다가 빨간색 라인을 그어가지고 넘어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사실 이 AR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뭐 기아 EV6를 비롯해서 국산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그렇게 드물지 않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아우디에 탑재된 게 뭔가 프레임 레이트가 더 높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기아 EV6에서 봤던 이런 앞차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좀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되는 기분이라면 이 Q4e-Tro는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앞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서 띄워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 차의 뒷바퀴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드럼 브레이크가 탑재됐습니다. 하지만 드럼 브레이크 그거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위험한 거 아니냐? 제동 성능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신다면 저는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시속 100km에서 완전히 멈춰설 때까지 최대한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리고 그 브레이크 테스트를 수십 차례, 진짜 수십 차례 멀미날 정도로 했거든요. 해본 결과 어느 브레이크든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열을 받을수록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고 드럼 브레이크라고 해서 특별히 위험한 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우디 Q4 e-tron의 예상 유지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 15,000km 주행 기준 자동차세는 13만원, 충전요금은 약 121만원이 예상됩니다. 소모품을 제외한 유지비용은 약 126만원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오일류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죠. 예상 보험료는 무경력 기준 26세 미만은 296만원, 26세 이상은 143만원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아우디 Q4 e-tron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Q4 e-tron은 비록 무난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특유의 정숙성과 승차감으로 출시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높은 등급의 전기차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4명의 가족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전기차를 찾고 계신 분들, 아니면 메인카로 스포츠카가 따로 있고 좀 편안한 세컨카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아우디의 Q4 e-tron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하섭이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